우리 지난 시간에 그 눈이 왔을 때 비행기가 왜 그렇게 결항이 되고 왜 그렇게 지연이 오래되는지 이런 내용 좀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런 얘기 조금만 더 해볼 텐데요. 오늘은 특히나 다른 공항이 아니고 제주공항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설에 전국에 그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때 제주공항에서 100편 넘게 비행기가 막 결항되고 지연도 또 엄청 되고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공항은 겨울이 아니더라도 1년 내내 바람이 엄청 불어서 이착륙이 까다로운 공항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잖아요. 오늘은 제주공항이 대체 왜 이렇게 극한 공항이 된 건지, 그리고 그 뒤에 제주공항을 계속해서 극한으로 만드는 숨어있는 배후가 과연 누구인지 이런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제주공항입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제주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폭설로 비행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인데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제주에 눈이 오는 원리는 사실 뭐 다른 데 눈이 오는 원리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막 내려오고 그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날 때 따뜻한 바닷물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를 공급을 받고 그게 하늘에서 얼어붙으면서 땅으로 다시 떨어지면 그게 눈인 거고, 그런데 제주는 북쪽 찬바람이 제주 근처로 올 때까지 서해 바다 말고 육지를 지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제주도 땅을 딱 만나면 그 제주도 해안가에 눈구름이 막 몰려서 쌓일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높은 상공에 제트기류를 끼얹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트기류가 한 상공 10km 이상 높이에서 불거든요. 속도는 한 시속 200km 정도 됩니다. 그런 제트기류가 만약에 우리나라 남해안, 제주도 근처까지 내려와서 흐른다. 그러면 이 제트기류 주변으로 기압이 낮아지면서 낮은 하늘의 공기를 위로 막 빨아올리게 돼요. 그러면 그 바닷물 수증기를 받아먹고 몸집을 키운 그 비교적 낮은 그 고도에 있던 하늘의 눈구름도 같이 하늘로 이렇게 빨리 올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낮은 하늘에서는 계속 수증기 공급되고 찬바람 불고 눈구름 만들어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눈구름 크기가 위로 어마어마하게 쌓이면서 커지는 상황이 되겠죠. 폭설을 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눈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 지면에 탁 걸리면서 제주공항이 있는 제주시 쪽에 엄청난 눈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낮은 하늘에 찬 공기가 불고 높은 하늘에 제트기류가 지나가고 눈구름이 크게 만들어진 상황이다. 그러면 제주도에는 높은 확률로 아주 강한 북서풍 계열의 바람도 함께 불게 됩니다. 보통 바람은 산맥이 부딪히고 울퉁불퉁한 지면에 쓸리고 하면서 세기가 약해지는데 해수면이 평평하잖아요. 북서풍은 서해에서 직통으로 제주도까지 꽂히니까 바람을 약하게 만들 요소가 별로 없죠. 그래서 매우 강하게 제주도를 강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은 북풍 아니면 북서풍인데 제주도 활주로 다 아시죠? 어떻게 생겼죠? 동서로 뻗어 있죠. 어마어마하게 측풍이 활주로에 불게 되는 겁니다. 눈은 오지, 눈 때문에 앞은 잘 안 보이지, 옆바람은 엄청 세게 불지. 근데 여기다가 이 북쪽에서 내려온 바람이 한라산에 맞고 튕겨져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급변풍, 윈드시어,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이제부터는 제주공항이 극한 공항이 될 조건이 충분히 만들어지게 되겠죠. 제주공항 활주로를 이렇게 뭐 촬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영상, 이렇게 겨울철에 영상 보시면 비행기가 막 좌우로 뒤뚱뒤뚱 하다가 결국 복행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겨울은 그런데 여름은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름에는 북풍이 불지 않아요. 눈도 오지 않고. 그런데 여름은 여름대로 또 극한 조건이 열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 어떻죠? 덥죠. 그리고 그 더위를 몰고 오는 범인이 바로 누구냐면 태평양, 특히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태평양에서 강하게 발달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본보다 동남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동남쪽이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고기압은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요. 그러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에는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냐? 제주도의 남쪽 아니면 남서쪽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겨울엔 북풍, 여름엔 남풍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라산이에요.
제주도에서 여름에 불어오는 요 남풍들은 한라산을 타고 넘어서 내려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산에 부딪히면서 바람이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서 한라산을 감싸듯이 애돌아서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도 북쪽에서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한라산을 동서로 감아들어서 다시 제주에서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동쪽에서는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고 서쪽에서는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 거잖아요. 가운데로 합쳐져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공항 여름에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맞바람을 받지 못하고 높은 확률로 뒷바람, 배풍을 받으면서 착륙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 정할 때 맞바람 부는 방향을 활주로 방향으로 정하고 착륙한다. 요거는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활주로 왼쪽 오른쪽 어디에서도 맞바람이 안 불고 뒷바람이 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양쪽에서 부는 바람이 합쳐지면서 생기는 돌풍이나 급변풍도 또 덤입니다. 한국항공운항학회지 여기에 실린 논문을 좀 보면요, 2020년하고 2021년 2년 동안 항공기가 복행한 사례가 총 497건인데 이 중에 27.6%인 137건이 남풍, 남서풍이 불어서 제주공항에 뒷바람밖에 안 부는 상황일 때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문제는 제주공항이 이렇게 극한공항이 된 이런 원인들이 앞으로 계속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데 있습니다. 아까 겨울철에 그 제주공항에 폭설을 몰고 오는 원인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따뜻한 서해바다에서 공급받는 수증기하고 남해까지 뻗어내려오는 제트기류. 그런데 서해바다 수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트기류도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연평균 바닷물 온도를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계속 관측을 합니다. 근데 서해에 지난해 바닷물 평균 온도가 17.12도였대요. 평년, 그러니까 최근 30년의 평균 수온 대비 1.82도가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트기류, 여러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아시죠? 그 네이처 중에 기후환경 논문을 전문으로 하는 그 네이처 클라이밋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여기 작년에 실린 논문을 보면 기후변화로 제트기류 속도가 약 2.1%에서 높게는 2.6%까지 높아질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름이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셀수록 남풍 계열이 제주도에 세게 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여름은 이미 극한기후 돼 있잖아요. 최고 온도 40도는 이제 일상이죠. 그만큼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기가 강해졌다는 얘기고요. 이런 기후변화의 부작용이 강해질수록 제주공항은 결국 점점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어려운 공항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배 아니면 비행기밖에 없고요. 그러면 제주공항의 중요성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기후변화의 부작용이 심해질수록 이렇게 제주공항이 운영되기가 어려운 공항이 점점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행기로 제주도를 좀 편하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도 조금은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총괄의 권기범, 제작의 박예진, 기획과 진행의 저는 이원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